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바로 직전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 첫 번째가 뭐라 그러죠?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라고 하는데 조합 설립 동의서는 어떻게 진구하느냐?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서가 뭐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동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받아야 되느냐? 뭐 사람들 대상으로 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동의서만 진구하면 끝이냐? 끝이냐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토지등 소유가 1000명이면 토지등 소유자 1000명에 대해서 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면 되나요? 그러면 되지 뭐. 조합이라는 게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뭐 4분의 3 같은데 4분의 3이 될 때까지 거두면 되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면 혹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서만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면 안 되느냐? 힌트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 해설집으로 재건축 재개발 90%가 해결이 됩니다. 자,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 단계의 내용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잠깐만 줄일게요.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여기 딱 맞네요. 자,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제35조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35조 1항부터 5항까지가 조합 설립 절차, 동의율을 적어 놓은 거예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건다. 원래 이거야?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이 얼마예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1000명 중에 501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 구성 승인이 났다면 501명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먹고 들어가는 거죠.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25% 정도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예. 쉽네. 50%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까? 25%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쉽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묘미가 있죠. 숫자에. 처음 50은 쉽지만 추가되는 25%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과반수 아니면 처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한 70%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만 더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계산 아주 수월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문수 등 및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어.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단계에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꼴들 보니까 이 잘못하면 우리 조합 말아먹을 것 같아. 저 사람들한테 못 맡겨.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할 시점도 아닌데 지네들이 임원 내려고 막 설치하는 거 아니까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한 사람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사람이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는데 지금 와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 숫자는 빼겠다는 거죠. 물론 빠진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진구를 얻어가지고 75%가 넘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쭉 보시면 시행령을 넘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보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힘들게 추구했고 추진회 구성 동의 받은 사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마십시오. 혹시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그 추진회 구성이 동의한 사람부터 한 사람당 얼마씩 받을 테니까 용역비 달라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해야 되느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첫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만 받으면 된다. 자, 이걸로 끝날까요? 아, 뭐 또 아까 그렇다며.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조금 있어요. 어떤 거냐? 자, 공공지원 등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또는 경기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공공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에 한 단계를 생략해 주는 거죠. 생략해가지고 빨리 갈 경우는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는 사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토지등록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추진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자.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자, 어떻습니까? 법에 이것도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핸드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면, 그러니까 공공지원에 따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정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뭘 첨부하느냐? 정관,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수요, 그 다음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수요, 이런 서류들을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은 머리 숫자죠. 어느 거를 1인으로 삼는다는 것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미 강의를 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땅 면적의 2분의 1을 두 개 다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충족을. 자, 그리고 이제 시행령 30조입니다.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자,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받는 방법에 따른다. 지가 좀 시행령에 하지 왜 또 국토교통부로 넘겨?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쭉 해놨어요.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 비용에 드는 비용,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사업 완료 소유권의 기특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합 정관. 이걸 우리 보고 어떻게 넣으라는 얘기야. 시행령에다 그냥 넣으라 그러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짜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쭉 찾아보면 없어요. 별지 5 서식이 되는데 이건가? 한다.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시행규칙 8조 밑에 다음과 같은 게 내용이 보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합 설립 동의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별지 6호로 가면 뭔가 양식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얼른 가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가면 다음과 같이 조합 설립 동의서가 있어요. 자, 확대를 해서 위에부터 쭉 한번 훑겠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보시면, 제가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죠? 가운데 놓고 보면, 자, 재개발 사업인지 재건축 사업인데 체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의자 현황 인적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추진위 구성 동의서도 마찬가지지만 관할관청의 조합 설립 동의 연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밑에 이제 소유권 현황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인 경우는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습니다. 따로 적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같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지상권 있으면 지상권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몇 동 몇 호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건축물 지분이나 대지 지분을 쓰시면 되고, 이 쓰는 방법은 뭐 안내를 받든지 아니면 도와서 같이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총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동의서를 내므로써 내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 첫 번째,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을 동의를 하는 거죠. 거기는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와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대충 나옵니다.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비 등 정비사업의 비용도 추진이 단계이기 때문에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비용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적어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게 적게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을 결국은 조합원이 분담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분담하는 얘기냐. 이것을 이제 글로 풀어놨어요. 첫 번째,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 처분 시 임시 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이건 이제 말로 해놓은 거고, 자, 그러면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은 어떻게 하냐? 예시를 적어놨는데 각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이걸로 다 적어요. 뭐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흐리하게 되어 있는 걸 시커멓게 적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어 있고, 정관에도 이렇게 적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신축 건축물 구분 소유권의 기속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신축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동호수 추첨을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 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 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해가지고 예시를 적어놨는데 이것도 거의 이대로 거의 다 적어요. 보시면 희미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사업 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합니다. 2.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러니까 내가 17제곱미터, 57제곱미터, 100제곱미터를 신청했으면 그걸 먼저 고려를 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주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57제곱미터에 사람이 여러 사람 몰렸어. 그러면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던 게 3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5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경합이 되면 짓는 숫자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으면 무투표 당선. 그죠? 그 다음에 오버가 될 경우는 이제 종전에 많이 가진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조합원의 우선 분양하고 남은 장애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에 따라서 일반 분양한다. 그 다음에 토지는 사업 완료 지분 등기하여 건축물은 입주조합은 각자 보존 등기한다. 이런 내용을 예시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거의 대부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보면 조합장 선정 동의가 있는데, 조합장은 지금 진구할 당시에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해서 조합 동의율을 맞춰야만 창립 중이 하니까 아직 선출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라 써놨냐면, 조합이 대표자,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되도록 합니다. 라고 이제 미리 서면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자, 듣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합 정관 승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35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 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그 다음에 조합 정관 간이는 임원 및 감사 난이론으로 대체한다. 어떤 사람은 조합 정관을 온 토지 등 소유자가 다 난이해야 되는데 나는 난이를 안 했으니까 무효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계획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추진에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칭이 들어가는 거죠. 그 조합의 명칭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어 놓은 것이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시행령 33조 2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시행령 30조 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냈는데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나 싫다. 이래가지고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마냥끔 철회하도록 해놓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대표자가 나가 뽑아야 되는데 A그룹에 있는 사람이 조합장 후보를 내고 B그룹에 있는 사람이 조합장 후보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보니까 B그룹이 떨어졌어. A그룹에 남은 사람이 조합장으로 됐어. 그럼 B그룹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가 떨어졌으니까 좀 못하도록 막아버려. 그래 전부 철회를 해버리면 동의율이 확 떨어지겠죠. 보통 75% 달성하기 힘들어가지고 간단해가지고 창립총 했는데 한 10%가 확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조합 설립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 아까 사업 내용이 있죠. 그거랑 창립총회 책자에 올라온 내용이 똑같다면 어떻습니까? 똑같다면 처음 동의서를 낼 날보다 30일까지만 가능해. 내가 지금 1월 달에 동의서를 냈는데 3월 달에 총회를 했어. 그런데 나 지금 싫다. 이거 안 된다. 똑같으면 자기 낸 날로부터 30일 지나면 안 돼. 그런데 이 동의서라는 게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으로도 또 30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안 되니까 내고 나서도 창립총회를 바로 해버려. 그러면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30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철회를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동의서와 창립총회 올라가는 게 달라지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위와 같이 본인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이 둘 중에 하나는 삭제합니다. 둘 다 쓰시는 건 아닙니다. 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 시공자들 간의 계약 내용 및 제반사업비의 지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상한 변경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형식적으로 써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재개발 사업 추진에 기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의서를 했어. 그러면 동의서만 진거하면 끝이냐? 자,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가장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나 이거 동의서 내면 내가 돈 벌 수 있어? 만약 동의서 내가 시작하면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돼? 이익은 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서를 진구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 제공을 해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하지?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데 다음 이 대통령령 시행령이 정한 걸 보면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해가지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인데 이건 짝 써놓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자, 추정분담금 전 사람이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시고 다음 거를 넣어라.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건축물 분양 수입 추정가액,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가지고 통제한 걸 보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정보 제공을 공개하는데 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이거 지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이름 몇 번지에 사는 사람이 합쳐보니까 대충 이 금액이더라. 1억 얼마더라. 그래서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61.17평을 할 경우는 마이너스 2,100 몇만 원 정도. 이건 그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고 여기 표시를 좀 거꾸로 해놨어요. 내야 된다. 77제곱미터 받으면 얼마를 또 내야 된다. 90평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 등 소유자별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억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나중에 뒤에 있는 걸 받으려고 그러면 1억 2,300, 1억 5,600, 2억 1,400을 내야 돼? 나 돈 없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내? 내 전재산은 1억인데 2억을 더 내가지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거야? 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내가 땅빚을 했다가 되팔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 되팔지도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담겨 있고 물론 또 정부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안 돼. 나 못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합 겁니다. 조합 설립하기 위한 우리 추진해서 만들었겠죠. 또 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개별적으로 어느 님의 분담금 산출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님께서 가지고 있은 종전자산은 이 정도 됩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그 평가한 권리 내역은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완료 이후에 우리가 수입을 딱 잡아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공사를 아직 선정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대충 계산하니까 평당공사비가 365만 원일 경우에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 걸 보면 이래 가지고 총 이 정도 분담금 추산 방법이 나와가지고 누구 개인적으로 보니까 권리가액이 약 이 정도 되겠습니다. 1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1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해주죠. 라는 식이죠. 예. 그래서 각 추진위별로 양식들이 약간 다르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개별적인 거를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는 R119co.kr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김조영 변호사 네이버 밴드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2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